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맞췄죠? 맞췄죠. 맞췄죠. 네. 왜 웃으시죠?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주도 뭐 별로 안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리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저점은 1198.50, 고점은 오늘 찍었죠. 1214.8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10.6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121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좀 빠지면서 이 중간에 약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위안 환율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짜라락 빠져서 1200을 잠깐 뚫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했던 1200 저점에 사실은 오버슈팅이죠. 그거. 점심시간에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동안 그 달러 매수해놨던 그 역의 세력들이 좀 하늘이 너무 빠지니까 손실이 너무 커졌다 이러면서 손실을 막는 네.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하면서 로스컷이라고 하죠. 손절매도 하면서 약간 오버슈팅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주 후반에는 1210원으로 결국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바로 올라왔죠. 오늘. 그렇죠. 저희는 그 오버슈팅 딱 50분 빼면 다 맞췄기 때문에 95점 이상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 후반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를 이제 기한 만료 시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요. 그거 여파로 약간 오늘은 좀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오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지소미아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게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처음 이제 맺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나라 저희가 34개 국가랑 아마 이게 되어 있을 텐데 다른 국가랑은 만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일본은 1년 단위로 1년 연장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해서 올해가 이제 3년째인데 연장을 안 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의도 표명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제 워딩을 쓰면서 약간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 예상은 시장 예상? 아무튼 뭐 웬만한 국민들은 예상하기를 일단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고서도 뭐 정보를 안 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이 원해서 그렇죠. 동북아 전략상 미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장 전망이 좀 높았는데 그랬는데 어제 장 마치고 6시 20분에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제 환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원화 약세 재료가 된 것이죠. 저는 이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원화 약세 재료로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거 미국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이 그러니까 한일 간의 현재 뭐 수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계속될 이슈가 된 것 같고요. 미국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렇죠. 미국이 오늘 새벽에 확인된 반응은 실망스럽다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뭐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다음에 다른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문제죠. 이게 속전이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인데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서 그렇죠. 일본에서는 추후에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좀 이 금융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단순히 지소미아 종료로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만 봐서는 맞습니다. 좀 제한적이니까 지소미아 자체보단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그거를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뭐 환율쟁이들이다 보니까 환율의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결국은 예를 들면 정말 큰 이벤트, 브렉시트 같은 거는 파운드, 영국 파운드화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사실 트럼프 그 모두의 예상 밖으로 일어났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도 달러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원화 자체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한일 간에 그리고 무역 규모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뭐 너무 다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 추이는 사실은 그냥 달러 위안의 움직임에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위안화 연동된 네. 미중 무역 분쟁 경과, 진행 네. 경과 이런 거에 좀 이제 트럼프의 워딩 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계속 받는 모습이었고 네. 향후에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 트럼프, 연준, 중국 그렇습니다. 뭐 이게 핵심 요소죠.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편집해서 올릴 시점에는 이미 끝나 있겠지만, 금요일 현재 시점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대기 모드였기 때문에 좀 더 하늘이 안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자, 연준이 뭘 목표로 하느냐.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이 연준의 목표인가, 무엇이 트럼프의 목표인가, 이것을 가장 따져봐야 될, 여기서부터 예측을 출발해야 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트럼프는 지금 중국이 뭐 대출 금리를 개혁했고, 유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확대, 또 독일의 재정 정책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독일에서 재정을 좀 더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제 두 국가가 부양책을 썼을 때 미국도 사실은 같이 금리를 내리고 같이 완화적인 경기 부양책을 같이 써줘야지 이제 그 달러만 강세가 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이 두 나라 중국과 그다음에 유로존은 그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얘네가 안 간다. 연준이 지금 안 간다고, 나는 외부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인사권이든 뭐 계속 말로서든 이렇게 1%포인트 금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이런 입장이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맞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독일이나 중국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원래는 쓴다고 봤는데, 이 파월 이 사람은 안 써요. 미국이 지금 고집쟁이에요. 좋은데, 고집 팍권 미국 경제가 좋고, 뭐 실업률 다 좋고, 뭐 임금 상승률, 뭐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다 좋은데 우리가 왜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다른 연준 위원들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7월 말에 금리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 기조에서 벗어나기에는 확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사실은 이제 좀 싸워보겠다 이건데, 잘릴 각오를 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오늘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게까지, 네, 제가 지난주랑 말이 달라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설령 다음번 FOMC에서 50bp를 내린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싶긴 한데, 그렇지만 오늘은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쉽게 매파적으로 반응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지난주에 갖고 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그 연준에서 가장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하는 근원 물가 지수가 네. 2.2%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2.2% 상승.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연준의 목표치가 가이드라인은 2%거든요. 전년 대비 2%. 2% 상승이면은 목표치 달성인데, 그러면은 그 연준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게 고용 상태와 물가 지수. 그 고용이랑 물가 중에 지금 고용은 괜찮은 편이고, 전 대박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예상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고,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항상 조금 발목을 잡았었는데, 네. 이 물가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어요. 예. 이번 최근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그동안 항상 자기들이 기준으로 삼아왔던 두 가지가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지난 몇 년간 그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해왔던 그 기준을 지금 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인 기구고, 그렇죠. 오로지 미국의 경기를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다만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 네. 여기 대통령이 자꾸 트위터에서 협박하고 하는 것도 있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연준 위원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또 화가 났어요. 네. 좀 그런 상황이라 원래는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트럼프만 아니라면 네. 이건 최소 동결각인데 그렇죠. 동결각. 이거 동결각 했다가 뭐 거의 뭐 어떤 더 이상 협박을 받을지 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정말 진지하게 파월을 연준 의장에서 그냥 일개 위원으로 강등시킬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예,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만 놓고 보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고 확장적이다라는 멘트 위주의 멘트가 나오면서 네. 다만 대외 여건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네. 좀 그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 네. 필요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라는 멘트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직접적인 말을 쓰진 않겠지만 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죽진 않았네라고 느낄 정도의 멘트는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사실 현재 컨센서스로는 상당히 꽤 비둘기파적으로 비둘기 예상을 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는 예상이 100%였는데 100%였죠. 오늘 95대 5, 90대 10 이렇게 이제 동결 예상이 네. 생겨났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사실 시장은 지금 이거 잭슨홀에서 생각보다 금리 완화적인 입장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를 또 급격히 반영하고 있어요. 네, 반영하고 맞습니다. 있고 금리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연준 위원 둘이 금리 인하 현재 필요 없다라는 멘트를 좀 매파적인 멘트를 선제적으로 그렇죠.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파월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일단 그 매파적인 멘트를 좀 베이스로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 좋아, 걱정하지 마.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이 어떤 완화적인 입장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찬물을 끼얹진 않을게 라는 어떤 뉘앙스로 네. 조금 그 중화를 시키는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 내내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파월이 빌드업 그 중에 했지. 빌드업을 그러니까 밑밥 쭉 깔아놨는데 내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파월이 가장 비둘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고 저랑 생각이 달라요. 트럼프한테 욕 안 먹을 정도의 네.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비둘기파적인 그런 멘트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표가 너무 좋아서. 저는 9월에 50bp 인하 전망도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보지만 볼 거예요. 그렇게 볼 건데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은 이 팝콘 이 사람은 오늘 매를 확 날린 다음에 트럼프한테 다음 주부터 겁나 쳐맞고 결국 50bp를 내리면서 욕을 먹을 거다. 오케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예, 네. 뭐 미묘하게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또 차이는 있는 오늘과 전망이고 다음 달 뭐 이런 차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좀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이미 이 방송 올리는 시점에는 결론이 결정이 나 돼 있을 있겠죠. 테니까 저희 자막으로 어떻게 누가 맞았는지 깔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 해보시죠. 네. 네, 지금 파월이 매라고 얘기하면서 안 오르고 더 하고 싶거든요. 파월은 맨데 파월은 매지만 좋습니다. 자, 다음 전망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제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매파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예상이 되는 이번 주 상황까지는 이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원이 굳이 파월의 매파적인 연설에 따라 더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달러 위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7.21까지 올랐던 상황에서 약간 더 오르는 것보다는 좀
약간 반락을 할 가능성이, 아무튼 뭐 중국에서도 이 상황을 관리를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에 내린다고 보고, 혹시라도 이제 파월이 지금 이번 주에 이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달러 원이 더 오르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2번이나 이제 그 기재부, 우리 당국,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 이 현재 환율 12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이 달러 원 환율은 변동성이 심한 상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단은 막힐 거라고 보고, 그래서 1195원 저점에 1220원 고점으로 해서 1200원 밑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하락 장세를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조금 업트라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파월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네. 하늘은 거꾸로 간다고. 결국 잭슨홀 미팅은 어떤 순간적인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양쪽 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의외로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저는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일본의 어떤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 예상이 들고, 또 9월 1일에 열리기로 했던 미중 그 실무 협상이 예상대로 될지 이것도 조금 좀 불확실성이 좀 살아있고, 그렇죠.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에서 어떻게든 그 아주 비둘기적인 입장은 내놓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중국을 까든 직접 비난을 하든 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소를 만들 겁니다. 중국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그 파월이 덜 완화적일수록 저는 그렇게 좀 그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번이 맞을수록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서 불확실성이 확대, 안전자산 국가하라, 선호, 안전자산 선호, 원화 약세, 원화 약세, 상승, 달러가 이렇게. 공감세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또 당국이 경계감이 최고조에 있기 때문에 최고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단은 1225원, 하단은 1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랑 같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환율이 8월 9일날 1210.5, 8월 16일날 1210.8, 8월 23일날 1210.6 거의 뭐 똑같아요. 예, 좀 눈치 보기 그러니까 전에 있어요. 이제 당국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럼 뭐 롱텀 장기적인 뷰로는 그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막 우리나라 아직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죠.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또 정말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더욱더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의사항이 있거나 뭔가 좀 궁금하신 사항, 보충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인장께서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데터의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